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혼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혼하게 되면은 어떤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같이 이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등기를 증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 당장에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 받을 때 세금은 어떨 것이며, 나중에 그렇게 받은 것들을 팔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과 그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그 뭐 잘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랑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전제는요,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이 됐든 위자료가 됐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세무 처리할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세금 때문에 가장 아니면 위장으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세무서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일단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로 만약에 그 남편,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혼했을 때 남편의 재산을 아내한테 이제 분할해 준다라고 할 때는요, 이 재산 분할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유 재산을 나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인하고 나서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각자 그 같이 갖고 있는 이거 공유물이다, 요거 그냥 그 내 걸로 가져가겠다, 그냥 단순히 이게 분할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즉 그래서 대체로 재산 분할은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돼야 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고요. 물론 이제 법에는 혼인 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혼인 후라고, 일단은 혼인 후 취득한 재산만 해당된다, 이렇게 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내 몫을 그냥 나는 뚝 떼어가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주고 파는 그런 형태의 양도로 보지는 않고요. 대가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 내가 가져오는 건데, 그 양도도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증여도 아니다, 그냥 내 목 내가 가져온 거다. 그래서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즉 재산 분할로 등기가 나는 것은 양도세도 없고요, 증여세도 없습니다. 세무처리로는 이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이제 위자료 성격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판결이 남편이 아내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될 것인데, 대체로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경우들이 있죠. 부동산으로. 근데 나는 아내한테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대신 줘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대물변제라고 하죠. 대물변제. 그러니까 요거는, 대물변제는 그 양도로 봅니다. 저희가 양도.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을 주기로 하고, 현금에 가름하여 부동산으로 대신 대물 변제한 때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그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그 이전시키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양도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집 한 채면 비과세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는 아니다 이거죠. 양도니까 증여는 아니겠죠. 공짜로 받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혼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그 부동산을 그 위자료 성격으로 받았을 때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실 거는, 저희가 협의 이혼이든 아니면 이제 재판상 판결에 의한 이혼이든, 거기 협의 조서나 아니면 판결문에 이건 재산 분할이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나면, 그 우리 부동산 등기할 때 재산 분할 등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 위자료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너 이제 아내한테 현금 줘라 라고 했는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데, 대체로 그거를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은 증여로 등기를 합니다. 예, 증여로 등기를 해요. 뭐 증여로 하면은 뭐 당장에 일단은 그 뭐죠, 그 세금 증여세도 부부지간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도장 찍기 전이니까 증여세는 없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위자료 성격으로 주는 거라면 사실은 이거는 매매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증여로, 법무사무소에서는 대체로 증여로 등기를 하고요. 어 만약에 근데 이 증여계약서 내용에 이거는 위자료 성격으로 주는 게 만약에 어떤 명시가 돼 있다면 뭐 이건 실질은 양도로 봐야 되겠죠. 실질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재산 분할로 가져온 경우, 그 다음에 위자료 성격으로 해서 부동산을 그 가져온 경우, 등기를 가져온 경우, 그럼 아내가 나중에 이걸 이제 팔 일이 있잖아요. 팔 때 아내의 취득 시점은 언제로 볼 거냐 이거죠. 왜? 취득 시점을 알아야 비과세 그 2년 지났는지 비과세 판단할 때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보유공제, 만약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보유공제는 언제부터냐, 또 세율은 또 어떻게 되냐, 왜 단기 세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 분할로 만약에 등기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내의 몫을 그냥 그 뚝 떼어서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거는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 즉 취득 시점을 언제로 봐야 돼요? 요때 등기난 시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한 시점. 왜? 요때 공동으로 취득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내가 이번에 이혼하면서 그냥 반을 뚝 떼서 내 몫에, 나의 진정한 몫을 반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취득 시점은 요때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재산분할 등기 내고 1년이 안 됐더라도 남편 취득한 요때부터 2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집 한 채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보유공제나 세율도 요때부터 따지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위자료 성격으로 해서 그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아서 그걸 등기를 냈다. 예를 들어서 매매로 냈다. 그 대물변제니까요. 양도 성격이니까. 그러면은 요때는 취득 시점이 이때로 봐야 되겠죠. 이때로. 예, 이때로 봐야 되겠죠. 요때 그 취득을 한 거죠. 남편은 요때 양도를 한 것이고 난 요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2년을 따져서 비과세를 할 거냐, 또 과세일 경우는 요때부터 장기보유공제나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양도로 봤을 때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이혼과 관련해서는 되게 증여로 등기를 많이 냅니다. 그 도장 찍기 전에 아직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증여로 등기를 많이 내요. 증여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런 내용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이월과세라는 규정 아시죠? 이월과세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5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다 남편 시점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해라 라는 규정이 원래 있었는데, 17년도에 또 법이 바뀌어서 이월과세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 세금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 둘 중에 큰 걸로 가라. 즉 이게 크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요게 더 크면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큰 걸로 가라라고 이제 17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을 때 아내가 이제 집이 한 채인 경우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 어때요? 원래는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만약에 증여받고 5년 안에, 저희가 이제 이혼의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라고는 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취득가액 취득 시점을 남편 시점으로 봐서 계산한 세금과 아니면 이월과세 적용 안 했을 때 세금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가나 비과세 아니면 요렇게 가나 비과세, 그죠? 둘 다 비과세죠. 그래서 증여받고 2년이 지나면, 즉 증여받고 이혼하고선 2년이 지나면 이거는 비과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고 2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년이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취득 시점을 남편 시점으로 봐라 했을 때 지금 2년 미만인데 남편 시점으로 보니까 비과세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월과세를 적용 안 했을 때 요 세금으로 하면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이 나오겠죠. 즉 이게 더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그 2년 미만일 때는 그 증여받은 요 가액과 지금 양도가액 차액으로 해서 2년 미만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예전에 그 2년 미만이거나 증여받고 이제 2년 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되거나 이럴 때 뭐 부당행위라는 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요렇게 좀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 관계가 소멸될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이월과세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기 쉽게 증여받고 그 이혼하고 나서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집 한 채 있는 경우 2년이 안 되면 세금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혼 단계에서 물론 이제 그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게 재산 분할의 성격이 맞으면 재산 분할로 등기를 내면 쌍방이 좋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양도세 없고요. 아내 입장에서 증여세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가액도 그 재산 분할인 경우는 요때로 보니까 아내가 비과세 받거나 과세일 경우도 그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물 변제 성격으로 양도로 봐야 됩니다. 양도로 봐야 돼서 뭐 아까처럼 막 증여로 봐서 뭐 이월과세니 뭐니 이거 복잡하게 갈 것도 없고 양도로 매매로 등기만 날 것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세무 처리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증여로 나가기 때문에 뭐 이월과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 하여튼 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했으니까요. 예,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